병원에 허리 아픈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허리가 안 좋으면 생활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오늘은 퇴행성 척추 질환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은 쉽게 말해 노화와 잘못된 자세, 반복된 무리로 인해 척추가 닳아가는 현상입니다. 디스크, 척추 관절, 인대, 척추뼈 자체가 약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더 진행되면 신경 압박, 기능 저하, 보행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있겠습니다.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 추간판의 수액에 수분이 감소하여 탄력성이 저하되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미세 파열과 약화가 발생하고 장시간의 앉은 자세와 무거운 물건 들기 등으로 인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이 약해진 부위를 통해 수액이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많이들 허리 아프면 디스크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증상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의 유병률은 약 1에서 3% 수준으로 생각보다는 낮으며 영상 검사상 무증상 탈출증의 비율이 20% 가까이 보고되기도 하여 검진에서 디스크 팽윤이나 탈출 소견이 나와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척수가 내려오는 통로인 척추관 또는 척수신경이 나오는 신경공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협착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요. 멈춰서 앉거나 허리를 굽히면 풀리는 게 특징이고 허리 통증은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후관절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척추가 아래 척추보다 앞으로 밀려 불안정해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요추 4에서 5번, 요추 5번과 천추 1번 부위에서 잘 발생합니다. 체중 부하나 굴곡 운동 시 더 심해지고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후관절 증후군입니다. 후관절 증후군은 척추 뒤쪽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염증, 기계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질환으로서 주로 허리 한쪽이 콕콕 쑤시고 주변 근육의 보호성 긴장이 동반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에서 더 심해지고요. 주로 아침에 뻣뻣하고 움직이면 조금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흔히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요.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습관, 오래 앉아있는 자세,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굽혀 무거운 걸 자주 드는 분들, 코어 운동은 잘 안 하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고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와 생활 습관이 같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걷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는 기전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경성 파양이 있겠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고 그곳에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젖히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오래 못 걷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 계시면 좀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근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통증 때문에 자꾸 안 움직이게 되면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결국에는 걷는 데 필요한 힘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음은 균형 능력의 저하입니다. 근력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 능력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폭이 짧아지고 속도가 느려져서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잘 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심폐기능 감소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 심장과 폐 기능도 떨어지고 지구력도 줄어들어 더 잘 못 걷게 되는 악순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나 신경차단술 등을 통해 통증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면 단계별 보행 훈련을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복부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주로 시행하고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지 않고 평지에서 실내 걷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중기에는 트레드밀 걷기, 속도는 느리게 경사는 낮게 시행하고 균형 훈련을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후기에는 복폭을 좀 늘리고 계단 오르기, 울퉁불퉁한 길 걷기 같은 실전 훈련으로 넘어가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걷기를 습관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기관이든 안 쓰면 퇴화됩니다. 근육, 관절, 척추도 안 쓰면 빨리 약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걷기를 가장 좋은 치료이자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도 이미 퇴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걷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오래 걷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바른 자세로 안전한 환경에서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척추가 불안정하다면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잘 지켜주시고, 신경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걷는 것을 멈추고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루에 30분 걷기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걸음보다는 바른 자세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하고요. 허리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15m 앞을 보는 자세가 적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부와 엉덩이 근육 강화입니다. 플랭크나 브릿지 운동 등을 꾸준히 시행하시면 허리 안정성이 훨씬 향상됩니다. 또 하나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햄스트링, 둔근, 장경뒤 스트레칭을 매일 5분씩만 꾸준히 시행해도 허리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좋아지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뻗어 당기거나 누워서 무릎, 가슴 앞쪽으로 당기는 동작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또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허리를 굽혀서 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부득이하게 들어야 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곧게 편 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래 앉아 계실 때는 허리 쿠션으로 요추를 지지해 주시고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척추 질환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척추도 같이 늙어가지만 적절한 습관을 잘 갖게 되면 얼마든지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브로의 의사형 김대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